우리는 이전 시간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처리 및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다수의 테이블에 저장 및 관리하게 됩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솔루션에서는 이런 데이터 입력과 출력 처리에 관련된 정보와 속성들을 데이터 입력란, 날짜 입력란, 이미지 입력란 등과 같은 아톰에서 정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들 아톰을 화면을 만드는 단계에서 사용할 테이블명, 필드명, 자료 형태 및 최대 자릿수 등과 같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을 설정해 주는 곳이 데이터 속성 창입니다. 우선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들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 도구에는 데이터 입력란 아톰뿐만 아니라 날짜 입력란, 이미지 입력란 등의 여러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데이터 속성의 구성은 거의 동일하므로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대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속성은 DB 정보 설정, 검색 옵션, 저장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할 DB 정보 설정 항목의 속성들은 해당 데이터 입력란에서 처리할 DB 정보를 설정하는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테이블명은 현재 선택한 아톰에서 처리한 데이터가 저장될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저작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인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F5 단축키로 순식간에 자동 지정할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지정할 경우에 개발자가 직접 타이핑하여 입력할 수도 있고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 현재 접속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명 리스트를 불러와서 선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드명은 현재 선택한 아톰에서 처리할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될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현재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테이블명과 필드명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 솔루션에서 F5 키를 눌러주어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속성 항목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프로그램의 제목인 데이터 속성 1이 테이블명으로 선택된 입력란 좌측의 검색 옵션 항목명이 필드명으로 자동 추출되어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테이블명이나 필드명을 수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 화면에 2개 이상의 테이블을 구성하고자 할 때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는 F10키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버튼을 눌러 방금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인 ERD를 보면 앞에서 자동으로 지정된 필드명도 보이고 동시에 방금 수동으로 변경해준 필드명도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테이블과 필드를 확인한 후에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료 형태는 현재 선택된 아톰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톰 종류에 따라 기본 자료형이 지정되는데 자료 형태도 날짜형, 정수형, 실수형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료 형태 속성 가운데 정수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의 특성상 우측부터 숫자가 입력되는 데이터 타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력 유형까지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대 자릿수는 해당 아톰의 값으로 입력할 데이터의 최대 길이를 바이트 수로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참고적으로 숫자와 영문은 하나의 문자가 1바이트이고 한글 한 글자는 2바이트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 길이를 고려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대 자릿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처럼 입력란의 크기를 마우스로 조절하면 자릿수가 변경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제 입력란의 자료 형태와 최대 자릿수까지 설정하였으므로 F10키를 눌러 새롭게 데이터베이스 생성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해당 아톰의 자료 형태가 정수형으로 또한 자릿수의 변경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 하단의 적용 버튼을 누르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수정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속성의 검색 옵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검색키는 현재 선택한 아톰의 값을 테이블에 저장하거나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해 올 때 기본 검색키로 지정할지 여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 검색키는 여러 필드로 구성된 하나의 레코드, 즉 한행을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드로서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드는 화면마다 하나 이상의 아톰이 기본 검색키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저작 솔루션에서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자동 생성할 때 가장 처음에 위치한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의 아톰이 자동으로 기본 검색키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본 검색키를 다른 아톰으로 변경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검색키 속성을 해제하면 자동 검색과 자동 증가 속성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검색키 속성을 지정하면 동시에 자동 검색 속성이 활성화됩니다. 이 속성은 앱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해당 테이블에서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의 값을 자동으로 찾아오는 기능인데 기본 검색키 속성이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성화된 자동 증가 속성은 입력된 마지막 데이터 값에 더하기 1을 하여 신규 데이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항목의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증가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이 속성들의 설정이 어떤 기능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함과 동시에 검색 옵션에 해당하는 입력란에 자동으로 일련 번호 1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력란에 데이터를 임의로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번으로 순차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입력란의 저장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필수 입력, 유효 체크, 혼합 저장, 저장한함의 속성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입력 속성은 현재 선택한 아톰의 데이터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속성을 지정한 후 해당 입력란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입력란으로 커서가 이동하도록 작동됩니다. 그럼 이 속성을 지정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데이터 일련 번호에 순차적으로 증가된 기본 검색키가 자동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바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아톰명 또는 필드명이 저장 옵션인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입력란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초점이 이동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사용자가 반드시 입력해야 할 입력란의 지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효 체크의 속성입니다. 해당 아톰이 스크롤에 묶여있을 경우 이 아톰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그 행은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즉 데이터의 유효성 여부를 자동 체크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 입력란을 Alt키와 방향키로 하나 더 복사하고 행번호 표시란을 추가한 후 스크롤 묶기 아톰을 활용해서 스크롤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이 설정된 아톰에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이 행 전체의 데이터가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게 됩니다. 혼합 저장 속성은 여러 개의 데이터 입력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하나의 필드에 합쳐서 저장해주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 필드를 불러올 경우 합쳐진 필드 정보를 분리해서 각각의 항목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해주는 속성입니다. 화면상에 보기에는 다른 입력란이지만 테이블 내부에서는 같은 필드 내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자 할 때 동일한 필드명을 입력하고 각각 혼합 저장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속성은 워드 문서처럼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서식 형태의 데이터들을 일괄된 저장 및 관리할 경우에 적용하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함 속성은 해당 아톰의 값을 화면상에서는 표시하되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해당 아톰에 이 속성을 지정하면 프로그램 모듈 화면상에서는 입력된 데이터 값을 볼 수 있지만 실제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들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설계 및 생성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전 시간에 데이터 입력 도구 그룹 아톰의 주요 기능은 데이터 입력 및 출력 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출력 기능 또한 데이터 속성 지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단 입력란 아톰을 선택하여
앞서 앱 만들기 실습 과정에서 만든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을 지정하고 등록번호, 상호명, 전화번호를 각각 필드명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앞장, 뒷장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하면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화면상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조회 도구 아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하여 학습해 보겠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속성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드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조회 도구 아톰의 데이터 속성은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은 테이블과 필드 등의 정보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도구 그룹 아톰들의 데이터 속성도 거의 동일하므로 이번 시간은 검색창 아톰을 대표로 사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데이터 조회 도구의 검색창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상에 일정한 크기로 그려보았습니다. 검색창 아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데이터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조회 도구의 데이터 속성은 크게 DB 정보 설정, 표시 형식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색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설정할 수 있는 DB 설정 속성을 먼저 살펴보면 구성은 입력 도구와 비슷하나 기능은 조금 다릅니다. 테이블명은 현재 선택한 아톰에서 처리할 데이터를 검색해올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현재 접속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의 리스트가 전부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검색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앱 만들기 실습 과정에서 만들었던 나의 맛집 등록 테이블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필드명은 검색해올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된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콤보 박스를 열어보면 지정해준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의 리스트가 전부 보여집니다. 이들 중 검색창의 항목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필드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지정함과 동시에 선택된 필드의 자료 형태 정보를 가져와서 자료 형태란에 표시해줍니다. 또한 지정된 최대 자릿수 정보도 찾아와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필드를 지정한 후 하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번호 필드가 검색창의 항목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속성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검색창 아톰의 다양한 표시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목 제목은 현재 선택된 필드명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필드명과 다른 이름으로 항목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개발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후 하단의 변경 버튼을 눌러 속성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항목 제목이 등록번호에서 번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톰 변수는 데이터 조회 도구 그룹의 각각 아톰 내부에서 각 항목을 구분하는 유일한 명칭 또는 변수입니다. 추후에 함께 학습해볼 연결 검색 기능을 구현하거나 항목 값들을 상세 폼이나 보고서로 전달할 때 또는 진행 관리자나 비즈랭 등 다른 도구에서 해당 항목과 관련된 연산 작업이나 처리 기능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자동으로 필드명과 동일하게 지정되며 추후에 각 항목에 대한 더욱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변수를 입력해서 더욱 쉽게 관리하고 직관적으로 컨트롤하기 쉽게 해주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목 표시 속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검색할 새로운 필드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항목 표시 속성은 검색해온 데이터 값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로 바꾸어 검색창을 포함한 데이터 조회 도구 아톰에 보여주는 형식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이처럼 소수 자릿수, 체크 설정값, 날짜 유형,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창에 표시될 날짜의 형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날짜 유형을 선택하면 날짜와 관련된 다양한 속성이 제공되고 월일 형태로 표시되도록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눌러 새로운 필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해서 확인해 보면 등록 일자 항목이 지정한 항목 표시 형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여
정렬 속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은 검색된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될 때 각 항목의 데이터 값을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중 정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현재 선택한 필드는 가격이므로 숫자 데이터에 맞게 우측 정렬로 정렬 속성을 지정하고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 보면 이 항목 전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우측 정렬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렬 속성은 테이블을 만든 화면에서 자료형을 문자형으로 지정했을 경우 좌측 정렬로, 숫자 데이터로 지정했을 경우 우측 정렬로 초기값이 지정되게 됩니다.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데이터 속성을 보면 참조 정복키 속성이 체크박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조 정복키는 검색창을 포함해서 데이터 조회 도구 아톰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다른 화면에 있는 특정한 아톰에 넘겨주려 할 때 설정해주는 속성입니다. 속성의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 우선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사용하여 상세 폼 보기 버튼을 준비했습니다. 이 버튼의 기능은 검색창에 조회된 데이터 중에 사용자가 선택한 행의 상세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연결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넘겨줄 데이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참조 정보키로 설정하고 상세 폼의 변수명과 일치시켜주면 검색창에서 검색된 참조 정보키 정보가 상세 폼으로 자동 전달되어 처리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의 기본 검색키로 지정된 필드를 참조 정보키로 설정해 줍니다. 등록번호 항목을 선택하여 참조 정보키로 설정해주고 변경 버튼을 눌러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폼 보기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폼 연결 메뉴에서 나의 맛집 정보 QPM 파일을 지정해주면 상세 보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럼 실행 모드로 전환한 후 상세한 정보를 보고자 하는 맛집을 선택하여 상세 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해준 나의 맛집 정보 화면이 새 창으로 뜨고 선택한 맛집에 대한 정보도 보이게 됩니다. 등록번호가 기준점이 되어 두 가지 화면을 연결하여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데이터 표시함 속성은 검색된 데이터들 중 해당 항목에서 중복된 데이터들이 존재하면 첫 번째 행만 보여주고 나머지 데이터들의 표시는 생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인식을 높여주는 속성입니다. 상호명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데이터 표시함 속성을 지정한 후 변경 버튼을 눌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창 아톰을 대표 사례로 데이터 조회 도구 그룹 아톰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 저작 솔루션에서는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엔진에 의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더욱 섬세한 기능 구현이나 예외적인 처리 기능 구현을 위해서 사람이 일일이 이들 속성을 수동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동작 처리와 이벤트 기능 구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